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일요일 오후 2시 5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6월 12일로 예정된 싱가포르의 회담은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 같다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회담을 위하여 선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으며 잘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비팀도 싱가포르를 향해서 출발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연 이 회담이 성사될 수 있느냐 회의적인데, 국무부 고관 출신인 조셉 윤 씨는 이런 회담 준비에는 몇 달이 걸린다, 너무 서두르고 있다, 지금 양쪽 미국과 북한의 너무 큰 입장을 고려할 때 선언문 수준의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겠느냐,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과거의 회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외교적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이런 중요한 회담은 실무자들끼리 접촉을 해가지고 완벽한 합의문이 작성된 다음에 의례적 행사로 양쪽 국가대표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더구나 한국의 특사가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트럼프가 만나겠다고 한 데서부터 이 회담 진전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두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예비 접촉을 해보니까 북한이 약속된 장소에 나오지도 안 하고 전화도 받지 않으니까 또 욕만 해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를 했는데 하루도 안 가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김계관이가 나와가지고 회담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그것이 자신의 이 선제적 조치에 대한 굴복이라고 생각한 트럼프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접촉을 해보자 해가지고 실무자들이 지금 북한과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합의문을 제대로 만들어낼 시간이 없습니다. 밀고 당기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선언문식이 될 가능성이 많다. 만나면은 뭐 합의문 나와야 되는데, 그 합의문은 구체적 행동 계획이 아닌 선언문 정도로 되고, 나머지 실천 계획은 실무자들이 나중에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되면은 완전히 북한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산당과 합의문을 낼 때 원칙적인 합의를 하면 안 됩니다. 원칙적인 합의를 하면은 그 해석을 놓고 서로 다른 소리가 오고 가고 해서 그것은 북한이나 공산당 쪽에 완전히 이용만 당합니다. 우리가 뼈저린 경험을 했습니다.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이후라기가 북한으로 가서 합의해 오고 만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도 우리를 족쇄가 되고 있는 7.4 공동성명인데, 거기서 평화, 자주, 민족 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평화, 자주, 민족 대단결, 평화, 자주, 민족 대단결. 이것은 전부 다가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의 키워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 합쳐버리면은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해체하고 연방제 통일한다는 말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 뒤에 남북회담을 할 때마다 우리 몸에 족쇄를 채운 것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7.4 공동성명을 이어받았다는 게 6.15 선언이고, 그것을 이어받는 게 14
선언이고 또 그것을 이어받았다는 게 4.27 문재인 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이죠. 이처럼 선언적 합의를 하면은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트럼프가 곤란하게 됩니다. 첫째는 북한이 우선 지키지가 않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트럼프는 바보짓 했다고 해서 격렬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재 완화 국면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재 완화가 다시 제재를 강화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동맹관계가 약화됩니다. 특히 일본, 한국의 보수 세력과 일본은 트럼프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그렇지 않아도 아메리카 퍼스트라 그래가지고 이 동맹국과 협력을 아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북한과의 선언문이 지켜지기가 않는 것을 보면 동맹국들은 트럼프를 불신하고 트럼프를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안보에 관해서 상당히 엄격한 공화당 지지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전문가들의 집중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지방선거 아닙니다. 중간선거 11월 중간선거에서 이기고 여세를 몰아가지고 2020년의 재선에 꿈을 꾸고 있는 재선에 도전하는 꿈을 꾸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자기가 판 덫에 자기가 빠지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를 향해서 조여오고 있는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탄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탄핵될. 그 길로 가는 지름길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는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트윗으로 하루하루 외교 상황을 알리는 것은 이것은 외교관들의 행동을 제약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회담이 성사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하면은 그 밑에 실무자들은 그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북한에 대한 협상력이 약해져 버립니다. 북한도 그런 것을 잘 알고 실무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회담을 성사시켜야 되겠다고 상당히 초조해 하는구나 하면은 아주 배짱을 내밀면서 유리한 조건을 들이밀기가 쉽습니다. 볼튼 같은 사람이 상당히 견제 역할을 했는데 결국은 미국 대통령의 성격을 통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죠. 한국의 이 우파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봐야 되죠. 한국의 안보를 외국 사람들한테 맡겨서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사대주의고 노예근성입니다. 한국의 안보는 우리가 피를 흘리서라도 목숨을 걸어서라도 우리가 지켜야지 미국 대통령한테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사람이지 대한민국 국익을 대신 지켜줄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되었고 냉정하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정직성이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교 경험이 전혀 없어요. 오로지 딜 메이커다 그래가지고 게임 논리에 빠져가지고 협상은 자신이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런 협상과 M&A 협상과 체제의 생존을 건 핵 문제를 건 협상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정도의 큰 안보 문제는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산주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문제에서는 트럼프는 아주 부족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과욕이 생기고 오만이 생기고 여기에 플러스 노벨 평화상을 생각한다면 허영심이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권력자가 허영심을 내다가 본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영심은 안 됩니다. 권력자는 권력만 누리면 됩니다. 명예까지 노리면은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권력, 명예, 돈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권 분리처럼 분리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아직도 물론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만나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런 문제에 봉착할 거예요. 뭐냐? 비핵화에 대한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핵 폐기에 대한 합의가 과연 나올 수 있겠느냐?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한꺼번에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검증 가능한 합의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인데, 북한은 그건 꿈도 꾸지 않고 이미 핵 보유국을 선언한 입장에서 군축을 하자 이래 나오는 겁니다. 군축을 하자. 비핵화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군축을 하자. 핵 보유국 대우를 받겠다. 이게 북한의 전략입니다. 북한의 전략은 김계관이가 지난 주말에 발표한 그 정중한 형식의 편지에 다 적혀 있습니다. 군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남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조미순의 상봉과 회담 그 자체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그러니까 한 번 만나서 대화를 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는 여러 번 약속하기를 한꺼번에 다 해결한다. 오바마, 부시와 같은 바보짓은 절대 되풀이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북한은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하자는 트럼프와는 도저히 이게 합의문이 나올 수 없는데 억지로 합의문을 만들어내는 것은 야합이죠. 그것은 그 순간 트럼프는 김정은의 덫에 빠진다기보다는 자기가 판 덫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만한 사람, 허영에 빠진 사람은 적에게 지는 게 아닙니다. 적에게 속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 속아요. 자신이 전지전능하다고 자신을 속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앞으로 12일까지 그래도 며칠 남았는데 이 기간에 또 한두 차례의 고비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무자들이, 미북 실무자들이 만나서 아무리 해도 합의문을 만들어낼 수 없다 하는 것이 확인될 텐데, 확인됐을 때 그래도 해라, 내가 미국 대통령이다 하면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실무자들이 중에 누가 양심 있는 사람이 반발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사표 던지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미국 관리들이 잘하는 언론에 정보를 유출시켜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흔드는 그런 작전도 펴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죽어봐야 죽는 줄 알고 야구는 끝나봐야 끝난다. 이 회담도 회담해봐야, 회담이 열려야 회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